복리후생비 개정 과목을 선택할 때 500번, 600번, 700번, 800번 때 4가지 개정 과목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르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좀 끝날 무렵에 개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제조 500번대죠. 도급 600번대 코드이죠. 분양 700번대 코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개정 과목 및 조교 등록 화면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FAT 1급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제조 쓸 일이 없고 도급 제조면 500번대입니다. 600번대 도급 분양 700번대 사용할 일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 FAT 1급은 도소매업 법인으로 출제 시험을 하기 때문에 도소매업에서는 제조원가 필요 없는 것이고 또 도소매업이니까 도급업도 아니고 분양업도 아닙니다. 이 코드는 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리후생비라 하더라도 분양원가에도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711번. 근데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판매관리비에 있는 복리후생비 811번으로 아까 우리가 미소식당에서 식사한 것을 811번으로 꼭 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55페이지 두 번째 문제는 출금전표 또 연습입니다. 출금전표. 자, 그런데 영수증을 잘 보십시다. 조금 전에 야근식 때는 미소식당에서 밥을 먹고 간이 영수증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이런 영수증은.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영수증 출금전표 여기 보면은 SK 주유소라는 곳에서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 가지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될 텐데 일반 전표 연습으로 왜 나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론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하면서 공제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라는 것은 비영업용 승용차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된 기름이 유류 대금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 현금 영수증은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함께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승용차에다가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영수증이랍니다. 자, 개정과목 현금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2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28,000원. 자, 현금으로 거래금액이 총액이 현금이잖아요. 그러면 출금전표로 쓰면 간단하다. 출금전표로 쓰면. 그래서 이제 분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현금이 대변에 가는 거죠. 이것도 출금이니까 대변에 현금이 28,000원. 차변이 뭐가 올까요? 차에다가 기름을 넣은 거는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 처리하면 돼요. 차량 유지비. 금액은 28,000원입니다. 차변 대변 똑같이 28,000원이고요. 이것을 거래의 결합관계로 한번 또 검증해 보는 거예요. 자, 비용 차변에 적었으니까 비용 발생.
자, 거래의 8요소 중에 차변 요소에 비용 발생이 있었나요? 있었죠. 자, 현금을 대변에 기입했어요. 현금 계정 대변. 자산 계정 대변은 감소죠. 자산 감소. 자, 28,000원 주유소에 지급했으니까 우리 회사 현금이 없어졌죠. 자산 감소, 대변에 기입하는 거 맞다. 그래서 이건 비용 발생과 자산 감소. 조금 전에 것도 비용 발생, 자산 감소였습니다. 조금 전에는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지금 이 건은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차가 관리부 차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800번대. 자, 그러면 수행 2번을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을 하셔라. 자, 우리 조금 전에 전표 입력했던 화면으로 다시 가셔서 이번에는 날짜를 다시 입력합니다. 영수증에 보면 1월 12일이죠. 자, 1월 12일. 9분의 커서가 왔죠? 출금 전표니까 1번. 그러면 그 자리에 9분란에 출금하면서 대변이 현금이라고 들어가 있죠? 여기에 들어갈 금액의 계정 과목을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니까 코드에다가 차량을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자, 800번대 차량 유지비 맨 밑에 있습니다. 822 차량 유지비 확인. 자, 여기도 거래처는 비용이니까 코드로 넣을 필요는 없지만 참고사항으로 여기다가 SK 주유소라고 입력해 주는 게 좋겠죠? SK 주유소. 적요의 코드란에다가 밑에 거래를 설명한 것 중에서 쓸만한 거 있는지 보면은 1번이 딱 맞죠? 유류비, 유류대 지급 1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금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28,000원 28하고 플러스 엔터. 항상 금액 입력하고 엔터로 여기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밑에 분계 내용이 보입니다. 차변의 차량 유지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가 됐죠. 다음에 세 번째 전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이번에는 입금 전표 작성하자라고. 자, 왼쪽에 설명을 봅니다.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행했다. 네. 우리가 이제 외상 매출금이 있으면 대개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입금표 안 찍어 발행을 안 해줘도 되죠. 왜냐면은 통장으로 입금하면 통장의 거래 내역으로 딱 찍혀요. 통장 조회해 보면은 뭐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입금표라는 걸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입금표는 언제 쓰는 거냐면 현금을 가지고 와서 외상 매출금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이 현금을 받았다는 뭔가 증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입금표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해주기 귀찮으면 그냥 계좌이체 좀 해주세요. 네. 요새는 그래서 보통 다 계좌이체로 대부분 입금을 하고 다 그런 추세이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현금을 가방에 넣고 막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외상대금 갚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외상 매출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은 이런 입금표를 해줘서 받았다는 증명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 거래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고, 그러면 이번에는 현금을 받은 거래입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그러면 현금을 차변에 기록해요. 그래서 이건 차변이 현금 220만원. 자, 왜 받았느냐? 외상매출금 대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라는 것도 자산이죠?
그러면 현금 자산은 증가했지만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은 이제 받아버렸으니까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의 외상매출. 그런데 외상매출금은 채권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전표 입력할 때 채권, 채무, 은행은 꼭 코드로 넣어라.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여기 보면은 코디 나라 귀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래처가 코디. 조금 있다가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을 거예요. 코디 나라를 검색해가지고. 거래 후 결합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차변의 현금은 자산 증가죠. 대변의 외상매출금도 자산인데 대변에 기입하는 거니까 자산 감소이죠. 그래서 자산 증가와 자산 감소가 결합된 거예요.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고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전표를 입력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행 2번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해볼까요? 날짜가 1월 13일 입금이니까 구분에다가 2번을 입력하면 입금으로 나타나고요. 이번에는 차변의 현금이라고 딱 들어가죠. 그러면 이 대변에 기입할 금액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여기다 입력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대변이 외상매출금이었죠. 코드에다가 외상을 한글로 입력하고서 엔터를 툭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 도움말이 나와요. 외상매출금이 108번이죠. 확인. 그리고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코드는 거래처 코드입니다. 코드로 넣어야 돼요. 채권이니까. 그래서 여기 코드란에다가 코디라고 입력합니다. 나라라고 해도 되고 코디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1001번 코디나라 입력됐죠? 적용해서 적당한 건 뭡니까? 4번이죠. 외상대금 현금회수 4. 그러면 적용까지 입력됐고요. 엔터 치면 대변에 금액을 입력할 칸으로 넘어가죠. 거기다가 220만원 2200 플러스 그리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밑에 분계를 보시면 차변의 현금 220 대변의 외상매출금 220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잘 입력됐을 거예요. 잘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2번에서 하나를 안 하고 왔어요. 예, 지금 그게 보이네요. 아까 2번에서 수행 3번을 그냥 모르고 넘어왔는데 지금 하면 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개정 과목에서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승용차 관리 그 관리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 추가 작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표를 다시 날짜를 1월 12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입력했던 차량 유지비 그 전표가 보일 거예요. 그 줄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금액을 클릭해도 되고 앞에 출금을 클릭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커서를 아무튼 그 줄에 있어야 됩니다. 추가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 F3키를 쓰는데요. 저기 하얀 키보드 쓰시는 분은 F3을 그냥 누르지 마시고 그 FN 키 있죠? FN 키. 여기 키보드 밑에 보면 FN이라고 써 있는 키 있습니다. 네, 그 FN 키 누른 상태에서 F3을 눌러주시고요. 우리 일반 까만 키보드 그냥 쓰시는 분은 그냥 F3을 누르면 됩니다. 자, F3이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밑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 이게 나타나요. 커서는 요 줄에 있어야 돼요. 요 줄에 차량 유지비 줄에 있어야 돼요. 자, 업무용 승용차 관리 나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차량을 선택해 주세요. 승용차 코드에서 더블 클릭. 645에 2461 우리 업무용 승용차 한 대밖에 어제 등록을 안 했으니까 한 대만 나올 거예요. 확인. 그리고 유류비니까 그냥 그대로 두는데 여기 목록을 눌러보면 유류비 말고 차량은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임차료, 감가상각비, 기타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유류비로 선택하시고 그냥 엔터 치면 부서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부서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엔터로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로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네. 이것이 업무용 승용차 관리입니다.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고 지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안 하면은 이 장부가 안 만들어져요. 이 장부가 안 만들어집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작업을 안 하면. 그러나 나머지 장부는 다 제대로 만들어져요. 회계 처리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하라 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F3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하라는 지시가 없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금전표 2개, 입금전표 하나 이렇게 입력을 해봤는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56페이지에서 이번에는 대체전표 작성하기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왼쪽에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부가세가 있어요. 신용카드로 뭔가를 지출한 모양인데 부가세가 있는데 8,000원이 공제 받으려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제 못 받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하고 대금을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자,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했다. 그러면 이거는 접대비죠. 여러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는다. 이거 부가세 이론에서 배웠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니까 일반 적폐입니다. 그래서 일반 적폐 입력 문제로 연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개정 과목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래처 직원과 식사했다. 접대비. 근데 카드로 결제했다.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면 대변이 현금인데 카드로 결제했다 이거. 그러면 개정 과목이 뭘까요? 카드 결제할 때 보통 예금에서 바로 빠지는 게 아니죠. 일정한 날, 그 다음 달에 보통 빠지죠. 카드 결제하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여기 있는 신한카드사가 거래처가 됩니다. 신한카드사에 빚을 진 거예요. 법인카드로 뭔가를 지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가 그 카드사에 빚진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신용카드로 뭔가를 결제했다. 미지급금입니다. 그럼 한번 차변 대변을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차변 대변. 자, 접대비라는 건 비용이죠. 비용의 발생은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네, 차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용이 발생한 거니까 접대비를 차변액이 하세요.
그러니까 차변이 접대비 비용 발생입니다. 88,000원. 대변은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돼요. 신한카드. 금액은 88,000원. 이렇게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합관계는 차변이 비용 발생이죠. 네, 비용 발생. 대변은 부채 증가이죠. 미지급금이 부채 개정 과목입니다. 미지급금이 유동부채에 해당입니다. 그래서 부채 증가가 대변 요소인가 거래의 8요소에 있는가? 네, 있습니다. 거래의 8요소에 부채 증가 대변 요소입니다. 비용 발생 차변 이제 아시죠? 그래서 검증해 보면 맞다. 자, 이제 전표를 입력합니다. 자, 카드 매출 전표에 보면 날짜가 여기 있어요. 거래 일시라고 1월 14일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1월 14일로 날짜 고치시고 9분에다가 3번 하면 차변이죠. 밑에 메시지 보이죠? 3번 하면 차변. 네. 접대비 코드에다가 접대하고 엔터 치면 판매관리비 써야 되네요. 813번을 써야 됩니다. 코드가 중요해요. 813번. 자, 거래처는 안 넣어도 됩니다만은 문자로만 여기다 입력하겠습니다. 참만나 갈비 여기에서 접대했다. 자, 엔터 치면 적요의 코드란으로 커서가 넘어갔는데 밑에 적요 중에서 적다라는 것은 보니까 1번입니다. 1번. 1번이 뭐냐면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거래처를 접대했다. 그리고 이제 차변에다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88 플러스 88,000원을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고 대변 입력해야죠. 4번이 대변이죠. 4 하면은 구분란에 대변. 미지급금이죠. 코드가. 그래서 코드에다 미지 하시면 미지급금 253번 보일 거예요. 엔터. 근데 미지급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저기 참만나 갈비처럼 저렇게 입력하면 안 돼요. 코드로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코드에다가 신한. 코드에다가 신한. 네, 거기 신한 카드 보이죠? 내려와서 엔터. 99601이 코드에 들어가야 돼요. 적요는 위에 거 그냥 복사해도 됩니다. 엔터로 위에 코드까지 복사할 필요는 없으니까 엔터로 치면 위에 텍스트는 복사가 돼요. 복사 안 하고 지나가려고 하면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문자를 복사 안 하고 지나갈 때는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위에 있는 문자를 복사하면서 지나가고 싶을 때는 엔터로 지나가시고 대변에다가 88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면 차변의 접대비 88,000원 대변의 미지급금 88,000원 거래처에 코드로 꼭 넣어야 되는 것은 신한카드 이것은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줘야 됩니다. 네, 일반 전표 입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 밑에 분계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출금이나 입금을 적절하게 쓰면 입력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자, 156페이지의 수행과제 풀이를 한번 쭉 보면은요, 우리가 입력한 거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여러분이. 자, 첫 번째 1월 11일 거는 우리가 9분에다 출금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공유생비 3만원, 현금 3만원 이렇게 기억날 거예요.
그 다음에 1월 12일 것도 출금 전표로 입력했죠. 우리가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현금,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이렇게 했죠.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하게 되면 저교에 이런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돼요. 이 추가적인 작업을 할 때 금액을 입력한 후에 F3을 눌러줬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1월 13일 거 입금 전표였죠. 예상 매출금 220만원. 그 다음에 방금 대체 전표로 작성했죠. 1월 14일 거 차변에 접대비 813번, 대변에 253번 미지급금 신한카드. 이런 157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처럼 1월달 거 전표가 모두 보이게 하려면은요, 여기 날짜를 지우고 엔터 치면 이렇게 모두 보입니다. 한번 우리도 저렇게 보이게 한번 해본다면은, 여기 날짜 있는 데 있죠?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지울 때는 스페이스바로 지우세요. 여기 띄어쓰기 하는 스페이스바로 지운 다음에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이 자리가 비워집니다. 날짜가 비워지게 되면은 월만 입력됐잖아요. 그러면 1월달 것이 전부 보이는 거예요. 전표번호는 다 1번인 이유는 날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11일 날짜에 1번, 12일 날짜에 1번, 13일 날짜에 1번, 14번 날짜에 1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표번호가 왜 다 동일하냐? 동일한 것은 아니고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전표번호는 여러분이 우리가 입력할 때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예요. 1번이라는 것은 그 날짜의 첫 번째 전표라는 거예요. 같은 날짜에 만약에 두 번째 거래를 입력하면 2번이라고 자동입니다. 계속해서 전표 입력 연습을 할 텐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양한 증빙 서류를 가지고 전표를 입력해보자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증빙 서류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증빙 서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빙 서류의 의의. 기업은 경영활동 중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 나오는 이익에다가 세법에서 정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네.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이때 인정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만 인정이 되므로 이러한 업무 관련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 지출 증빙을 주고받는다. 지출한 비용을 빼주는 건데, 그래야 가지고 이익을 계산하는데, 그 비용이 업무하고 관련이 있느냐, 그걸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관할 세무서에서 만약에 세무조사를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여줘야 돼. 그때 그걸 보여주는 것이 증빙이에요. 지출 증빙. 따라서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래는 여러 가지의 증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증빙이 있는지 여러 가지 증빙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증빙 서류의 종류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 거래이면 지출 증빙 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업자면은 영수증을 받아라 이거예요. 지출 증빙 서류를. 지출은 했는데 지출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증빙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 이런 것 등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빙들이 있는지 여기 이제 등이 기타가 있단 말이에요. 기타 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이다 라고 하면 요 5개밖에 증빙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등이 있다. 네. 그래서 다른 종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연습 보도록 하죠. 자, 수행과제 첫 번째 거.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돌잔치 초대장이 증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이 뭔가 볼까요?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저 돌잔치여야 되겠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2월 11일 날 상품 매출거래처 멋쟁이의 영업부장 자녀 돌잔치에 현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걸 증빙을 보관할 때 그냥 요 초대장 그대로 쓰지 말고 여기다 이제 이걸 메모를 좀 해놔야 돼요. 메모. 거래처, 매출거래처 멋쟁이 영업부장 자녀 이렇게.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증빙을 이게 돌잔치 초대장이 뭐지? 아, 우리 회사 거래처 영업부장의 돌잔치 그거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도록 메모를 해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비용 지출에 대해서 업무하고 관련이 있다고 증빙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 매출거래처 직원 영업부장의 돌잔치에다가 돈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네, 이것도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비용이죠. 현금으로 지급했죠? 네, 현금 계정 과목과 접대비 계정 과목으로 밑에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자, 접대비가 차변에 와요? 대변에 가야 돼요? 네,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 10만원. 대변에는 현금이죠. 현금 10만원. 이런 거래입니다. 그래서 차변이 비용 발생, 대변이 자산 감소. 거래 총액이 현금이니까 출금전표로 쓰면 간단하죠, 이것도. 그래서 밑에 수행 2번 전표 입력을 출금전표로 작성하겠습니다. 자, 2월 달입니다. 2월 11일로 날짜 고치세요. 일반 전표 입력에 2월 11일. 부가세하고 관계없는 거래는 다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지금까지 부가세하고 전부 관련 없는 거래만 지금 여기 예제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금이니까 부분에다 1번, 코드는 접대비 800번대 813. 거래처는 접대비를 코드로까지 입력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다가 멋쟁이 영업부장 적요는 거래처 경조사비 10번 10번이 만들어놨네요. 거래처 경조사비를 지급이라고. 그리고 여기다 금액을 10만원. 이렇게 이거 엔터 치시면 이렇게 차변의 접대비 10만원, 대변의 현금 10만원. 자, 이런 초대장을 증빙으로 보관할 때는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런 내역을 딱 기입해가지고 써놓으면 됩니다. 다음에 우편 등기 영수증. 네. 이건 우리가 그냥 일반 영수증이나 같은 거예요. 우체국의 영수증도 영수증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4,000원짜리 현금 영수증인데 거래처에 상품 매출 관련 서류를 발송하고 등기 우편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네, 현금 지급이니까 출금 전표 쓰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대변은 현금인데 여러분 등기 우편 요금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통신비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 발생 차변이니까요. 차변의 통신비 4,000원, 대변은 현금 4,000원입니다. 거래 후 결합 관계는 이것도 차변이 비용 발생, 대변은 자산 감소죠.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 이렇게 되죠. 자,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이걸 하겠습니다. 출금 전표로 작성하면 됩니다. 자, 2월 15일 날짜 바꾸시고 부분은 1번 출금, 계정 과목에 통신비 814번. 자, 통신비에 거래처는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거래처는 쓸 필요 없고 적요에다가는 우편료 지급이라는 적요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2번 우편료 지급 금액은 4,000원 4 플러스 엔터. 밑에 보시면 차변이 통신비, 대변이 현금,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자, 한 장 넘어가 볼까요? 이것을 우리가 세금 고지서라고 그러죠. 고지서, 납부서, 네, 이렇게 부르는 건데 취득세 납부 영수증. 이것도 뭐 확실한 증빙이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매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이 현금이겠죠. 출금 전표로 하면 돼요. 금액은 이거죠. 245만원. 자, 그런데 차변이 어떤 계정 과목이 와야 될까요? 토지. 맞습니다. 왜 취득세인데 세금과 공과금 비용 처리 안 하고 토지라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나요? 토지의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 관련 세금이에요.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자산으로 봐야 돼요.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자산입니다. 취득세라는 게 취득 관련 세금이거든요. 네, 여러분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뭘로 봐야 돼요?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다.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다. 취득세, 등록세, 취득하면서 등록한 등록세, 아니면 뭐 토지 같으면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들어갔다. 이런 것도 취득원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라는 건 자산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지로 봐야 돼요. 금액이 245만원. 거래 후 결합관계를 적어보면은 차변의 토지니까 자산 증가. 자산을 차변에 기입하는 것은 자산의 증가죠. 현금을 자산을 대변에 기입했죠. 자산 감소. 이런 결합이 되는 거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 이제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출금 전표로 쓰면 되겠네요. 자, 날짜는 거기 수납인에 찍힌 2월 20일 이 날짜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2월 20일 입력하시고 2월 20일 출금 1번 토지
201번 토지 거래처 넣을 필요 없고요. 저교에는 2번 토지 취득세 현금 지급 2번 절로 쓰면 딱 맞겠네요. 금액은 2450000 취득세 영수증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취득세라고 해서 여기 있는 취득세만 취득원가고 밑에 있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다른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역시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도 취득세하고 포함해서 토지의 취득 때문에 발생한 세금이에요. 토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는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245만 원을 다 토지로 자산의 취득원가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4번 출장 품위서라는 것을 증빙으로 볼 수도 있다. 왜 이것이 증빙이냐? 영수증도 아닌데 이 품위서라는 게 뭐냐면요 회사 내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결재를 받는 문서를 우리가 품위서, 기한문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성식 부장이 이런 출장 내역, 이러한 내역으로 출장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서 여비 계산액 50만 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50만 원을 받아가지고 출장 경비로 쓰기 위해서 문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 출장 품위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아직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증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품위서가 있으니까 이것이 돈을 지급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품위서도 증빙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영업부 오상식의 출장 여비 계산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여기서 계산이란 아이의 계산이잖아요. 우리가 여의로 계산을 하면은 돈을 지급했다는 계산이잖아요. 여기 계산은 이런 표현의 계산은 이제 회계에서 자주 쓰는 용어인데 계략적인 계산을 우리가 계산액이라고. 우리가 계략적으로 계산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계략적으로. 계략적으로 계산했다. 계산액. 그러니까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을 이렇게 23일 날부터 27일까지 다녀올 때 얼마가 지출될지는 지금으로서는 계략적인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어떤 출장비 지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계략적으로 추정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출장비 계산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출장비 계산액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계정 과목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아마 이론할 때 가지급금 당좌 자산에서 여러분 공부할 때 아마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동영상에. 가지급금. 출장 여비 계산액이 가지급금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왜 가지급이라고 하냐면 비용으로 앞으로 쓸 거지만 아직은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은 나갔어요.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돈은 나갔습니다. 얼마가? 50만 원. 근데 아직 얼마가 지출될지 몰라요. 그래서 가지급으로 잡아놔요. 가지급. 그래서 가지급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를 써야 됩니다.
거래처를 오상식으로. 그래서 오상식에게 50만 원을 지급했다. 이것을 우리가 업무 가지급금의 지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지급금 지급할 때는 이렇게 출장 품위서를 증빙으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장 품위서가 되겠지만 계좌이체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이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돼요. 근데 현금으로 줬을 때는 통장 거래 내역이 안 나타나니까 뭔가 있어야죠. 그래서 귀한 이런 품위서 같은 것을 챙겨놔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가지급금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가지급금도 자산입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예요. 거래의 결합이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출장을 가겠다고 품위한 날 2월 23일이죠. 네, 날짜를 23일로 하시고 3번 차변에 가지 코드에다 가지해야 가지급금이 나와요. 134번 거래처 코드에는 오상식이라고 우리 거래처 만들어 놨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적용에 적당한 거 있는가 봅니다. 없네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코드에서 고를 만한 게 없으면 출장 여비 계산액 이렇게 써요. 출장 여비 계산액으로 지급한 거다. 그리고 엔터에서 차변에다가 50만 원 입력해줍니다. 엔터. 그러면 차변에 가지급금 여기 대변에 차변으로 했나요? 그러면 여기 차변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걸 출금으로 바꾸면 되죠. 1번. 예, 구분을 1번으로 고쳐보세요. 그러면 대변이 완성되어 버립니다. 만약에 차변으로 해고 한다면 두 번째 줄에 대변을 또 넣어야 돼요. 현금을. 근데 귀찮으니까 여기 출금 구분란에 가서 여기를 그냥 출금으로 바꾸면 두 줄로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줄에다 현금을 대변에다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출금으로 고쳤습니다. 네. 차변의 가지급금, 대변의 현금.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오상식 코드를 꼭 넣어줘야 돼요. 네, 어떤 거요? 네. 출금으로? 여기 구분에다 1번 하면 출금으로 바뀌죠. 가지급금. 여기 구분은 1번 출금, 134번 가지급금, 거래처 코드는 오상식. 그리고 여기 차변의 금액은 5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 이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